예, 5월 15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뭐 혼조세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미증시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TSMC가 올라가면서 대만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CPI가 나오는 날인데, 일단 월가의 예상은 지난달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 그리고 금리 외환시장 다 다르게 반응하겠죠.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 휴장인 나라들도 있긴 한데 아시아는 대체로 좀 엇갈렸죠. 뭐 올라간 나라도 있고 내려간 나라도 있고, 근데 이게 인베스팅에서는 이게 대만이 표기가 안 돼서 따로 보면 대만 증시는 TSMC가 올라가면서 이제 대만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정도만 좀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미국의 물가 부담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아시아 증시를 선전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계기가 됐던 건 이제 오늘 그 간밤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이야기인데, 이건 뭐 아침에 말씀드린 거니까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드리면 전년 대비는 예상치에 부합, 그런데 전월 대비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됐는데 그 전달이 수정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달이 원래 0.2%였는데 마이너스 0.1%로 수정이 돼서 사실상 이제 4월 수치만 놓고 본다라면 거의 뭐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2월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원래는 100이, 그러니까 0.2% 올라갔었으니까 100이 이번 달 예상 0.3%니까 105 이런 구도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0.1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99로 갔다가 104로 올라온 거니까 사실상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가지고 시장이 놀라거나 뭐 투자들이 부담을 갖거나 이제 이러진 않았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그 상승 비율의 상당 부분을 휘발유가 좀 차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제유가 빠졌잖아요. 물론 최근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기가 되면서 유가가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요인은 좀 부드러워졌을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요 색깔로 보고 계신 게 이게 서비스 부분이 가장 비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이 0.6%나 올라가서 이게 좀 많이 기여를 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에.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알고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 관리 수수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4월에 시장이 좋았고 또 4월에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주식 매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난하게 좀 튄 것 같다. 그래서 서비스가 저렇게 수치가 세게 나온 걸 이렇게 무리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옛날에 이거 갈색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브라운이라고 하나요? 근데 어쨌든 요 색깔이 이제 그 식품 쪽인데 식품 가격이 빠졌잖아요. 근데 CPI하고 PC에 반영되는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식품 가격인데 이게 지금 내려갔죠. 예, 그리고 식품뿐만 아니라 뭐 의료비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항목인데 이것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전체적인 수치를 볼 때는 이게 사실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아시아 증시에서 뭐 생산자 물가지수 가지고 뭐 크게 부담을 갖거나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국가들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파월 의장이 그 한동안 금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몇 가지 붙인 게 인플레이션은 다시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튕겨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어쨌든 지금 같이 되다가 완만하게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이 사람도 되게 매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상 쪽으로 자기는 찬성하지는 않고 지금의 금리가 적절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흐름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판단할 때는 아니고, 근데 경제가 좀 둔화될 조짐이 있다. 근데 이 경제가 둔화될 조짐이라는 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둔해진다라는 거는 이게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로레타 메스터도 그렇고 이렇게 뭐 시장에 위협이 될 만한 발언은 안 하고 오히려 둘 다 금리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점도 뭐 아시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좀 해보면 CPI가 근데 이거 보고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결과가 비슷하게만 나와도 조금 하락할 것 같아. JP 모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IB별로 전망치를 좀 보면 CPI는 0.38%니까 보통 발표할 땐 반올림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0.4. 그 다음에 이제 근원 같은 경우는 0.3.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전년 대비는 각각 3.4, 3.6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아마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앞에 이게 반올림하는 수치라서 근원이 앞자리가 0.2829 이렇게 나와서 0.30이 되면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내일 아침에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사별로 CPI 전망치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CPI는 예상치 3.4%, 전월 대비는 0.4%, 근원은 3.6, 0.3.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예상치 전년 대비가 3.5, 근원은 3.7 또는 3.8 이렇게 나오면 이제 금리 쫙 올라가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근원이 0.2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앞자리 수가 이거하고 다르게 나오면 이게 이제 반올림하는 수치라서 이제 나오려면 0.24 정도가 나와줘야 이제 반올림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올림할 때 수치니까 소수점 자리가 0.256 뭐 요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국채 금리와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4.3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지수가 한 50포인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반대로 금리가 여기서 4.6 쪽으로 가게 되면 또 50포인트 빠지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달러는 웬만하면 초강세를 보이긴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 쪽이 좋아서 초강세 보이기는 쉽진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볼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 시장 딱 개장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업종이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술주가 될 거냐 아니면은 뭐 이제 금융을 비롯해서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기계 중장비 뭐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식으로 치면 그 가치주가 될 거냐 아니면은 빅테크나 이제 뭐 중소형 기술주가 될 거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 증시에 그대로 이제 업종이 반응할 수 있으니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게 중요하죠. 어제 1365원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1350원대로 빠져주면 또 역시 긍정적인 수급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물가 나올 때 이제 그때 달러 인덱스의 추이가 어떻게 됐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빨간색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저 그린색 그러니까 녹색이 연두색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뭐 하여튼 그 정도 흐름인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 흐름 자체가 이제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상치와 어떤 방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러 움직임 달라지고 이게 신흥시장 쪽 특히 아시아 증시에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미증시 이후에 뭐 금리와 더불어서 달러의 움직임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더 세게 그리고 매수 업종을 더 큰 시가총액 큰 종목을 자신감 있게 푸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렇지 못하고 대형주는 자신감을 잃은 가운데 최근에 움직였던 중형주군 정도에서 뱅뱅 돌 거냐 이걸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니까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이 열리는 날이 아니어서 오늘 시장 브리핑은 이 정도로 이제 심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